자, 이번 시간에는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이 어떻게 이 쌀알을 키우는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하늘에 태양이 떠 있죠. 이 태양에서 오는 빛이 지금 이 정도면은 줄 단위로 하면 룩스 단위죠. 룩스 단위로 하면 한 10만 룩스 가까이 될 겁니다. 아주 써니데이 그 자체죠. 맑은 날입니다. 그죠? 이 정도 될 때 여기 잎을 한번 쫙 보십시오. 잎이 위로 쫙 솟구쳐 있죠. 이것을 지엽, 마지막 끝엽 이렇게 부릅니다. 이 끝잎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있다, 직립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잎은, 요 잎 하나가 뭘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 광합성을 하는 기본 단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광을, 빛을 받아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지금 한 400ppm 정도 있죠.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서 여기 이제 줄기가 하단부에 뿌리가 이제 이 토양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에서 흡수한 이제 수분, 그리고 양분에 의해서 자라죠. 그 이후에 이 수분이 이제 흡수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결합해서 여기서 이제 엽록체란 게 있죠. 엽록체. 이 초록색을 띠는 것이 엽록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엽록소라는 소위 클로로필이라는 것이 있죠. 클로로필에 있는 루비스코, 그리고 PP 카르복실레이스라는 이 효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죠. 어디로 흡수되냐면, 여기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숨구멍, 소위 기공이 있습니다.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면 이 세포 조직 내에서 이제 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물을 이제 광분해하고 C6H12O6라는 6탄 당이 만들어지죠. 이 당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줄기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이 이삭으로, 요 이삭목이 있죠, 그죠? 요 이삭목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삭으로 각각 나달, 알맹이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전분이 차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소위 이 잎집에서, 그러니까 잎집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둘러싸고 있는 부분 있죠. 둘러싸고 있는 잎집에서 요렇게 나오는 걸 출수라고 합니다. 이삭이 나오는 것을. 그래서 나와서 이제 이삭목이 이렇게 길어졌죠.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건데, 결국은 원래 처음에 이제는 쭉정이죠.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 거의 뭐 요것보다, 요 초록색 되는 것보다 더 작은 뾰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폭이 넓어지고 두께가 두꺼워지는 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길이는 이미 형성된 그대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이제 전분이 차게 되는 거죠. 만들어진,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이 이렇게 전분으로 찬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다는 것은 결국은 이 나달이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커지죠. 그러면 이 나달이 지금, 자, 하나를 잡아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자체를, 요 전체를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이고, 자, 맨 이 가운데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있는 거. 맨 처음에 난 요 가운데 있는 이삭 줄기죠. 그죠? 자, 요게 이제 가장 주간이죠. 주간. 가장 먼저 나온 거, 이삭에 있어서 주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여기서 나온 가지 1차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 1차 지경, 다 1차 지경이죠. 요렇게 요것들은 다 1차 지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1차 지경이 나온 거에서 다시 또
이 가지를 새끼를 치는 거죠. 자, 새끼를 치는 거 보여드리면 여기 1차 지경이 나왔죠. 여기서 다시 여기 보시면 3개가 또 나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제 1차 지경인데 1차 지경에서 또 옆으로 가지를 치고 있죠. 이렇게. 요게 이제 2차 지경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기후 특성 그리고 품종 특성상 1차 지경, 많게는 2차 지경까지는 나옵니다만 3차 지경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달이 채워지는 과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광합성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나달이 알맹이가 이렇게 채워지는 지는데 이게 이제 채워지는 걸로 끝이냐? 만약에 밤의 온도가 높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광합성해서 이렇게 이동했던 산물들이 전분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밤의 호흡에 의해서 거꾸로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달 이삭에 옮겨왔던 당이 다시 분해가 됩니다. 그때는 산소를 소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21%가 산소고 0.04%가 CO2 이산화탄소인데 이게 산소가 소비되고 CO2를 다시 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 숨 쉬는 걸 호흡량을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온도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게 더 좋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낮에 25도, 밤에 15도 해서 평균 21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기온이 높아져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호흡량이 많아지죠. 그런데 호흡량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이 이삭이 충실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쌀알을 깠을 때 이 쌀알의 컬러가 선명한 색깔로 되어야 투명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잠깐만 까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깠습니다. 그러니까 깐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요렇게 자 껍질과 안에 쌀알이 요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쌀알은 지금 현미 상태고 요렇게 갈색으로 된 이 껍질은 완겨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큰 껍질, 작은 껍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냥 비슷하게 보이지만 껍질이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폭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수분도 들어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병균이라든지 또는 충이 잘 침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쌀알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현미입니다. 여기가 완전한 생명체죠. 생명체에서 자 여기서 이제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핵심 사항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싹이 나중에 여기에 적당한 산소, 온도 그리고 수분이 공급되면은 발화를 합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이 배입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엠브리오라고 하는데 시원체, 원시 생명체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콩 같은 경우에는 물만 주면 거의 발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서 발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 부분은 뭐냐? 요거는 배유라고 합니다. 배유는 영어로 하면 엔도스펌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거의 전분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이 부분은 여기 배가 이제 발화를 할 때, 싹이 날 때 양분을 공급해주는 상태, 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발화를 할 때 이 예를 들어서 배유가 깨졌다 이 부분이 뭐 반쪽 사라기가 되었다 하면은
제대로 완전한 모를 육묘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묘할 때 종자 선종을 합니다. 종자 고를 때 비중가림을 1.13 소금물이나 요소에 비중계를 놓고 이렇게 좋은 충실한 종자를 고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살알의 완전한 형태, 그래서 여기서 도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RPC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도정을 하게 되면 도정 공장에서 도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먹기 좋은 아침밥의 형태, 그 부분은 이 배하고 이 바깥 껍질 부분, 요게 이제 바깥 껍질이라서 이 부분이 아니고 왕기어 부분이 아니고 쌀기어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 바깥쪽, 요게 이제 단백질이 많아서 호분층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단백질 호자를 쓰죠. 그래서 좀 혀가 까칠까칠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어쨌든 이렇게 이 쌀이 만들어집니다. 이 결론을 종합하면 이 태양에서 태양빛을 받아서 이 잎에 도달합니다. 잎에서 여기에 이제 뿌리에서 토양에 있는 수분을 흡수를 해서 이거하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결합해서 당을 만들죠. 당을 만들어서 이 당이 여기로 이제 이삭으로 와서 이삭에 축적이 되고 이게 전분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전분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도 여기서 결국은 토양에서 흡수한 16대 원소가 있죠. CHONSP, 그죠? 그 다음에 북영구철 망모라, 이런 원소들을 흡수해서 추가로 SP, 촌스피크 SP, 그죠? 칼륨, 마그네슘, 철분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해서 결국은 이런 아미노산을 만들고 이 영양체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는 벼는 여름에 또 재배되기 때문에 따뜻한 기온을 꽉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냉온, 추운 기온을 이겨내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식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결국은 우리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메이저 푸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7,000년, 8,000년의 벼 역사를 자랑하지만 수천만 년 우리 자손만대에 걸쳐서 이어질 쌀이 우리의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